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방금 국토부 충격 발표. 집값이 지방은 2년째 급락 중이며 수도권도 하락세로 돌아서서 하락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가 주요 지표 하락, 규제 강화, 경기 침체 등 세부 자료를 발표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시세가 2019년에서 2021년 3년간만 일치하였고 20년 동안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은 상승하고 수도권은 급락할 것이라는 사이클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구축 폭탄, PF 폭탄, 사회적 구조 등이 집값 하락을 어디까지 무너뜨릴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방금 국토부 정말 엄청난 발표들을 몇 개 했어요. 집값 하락 심상치 않은데 고개 드는 폭락론. 이제 집값 이 얼음 덩어리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별표 신기할 정도로 중요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울 매매는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전세예요. 빨간색만 보시고 여기 밑에는 대구입니다. 지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빨간 거는 매매입니다. 근데 매매나 어차피 전세나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좀 반대로 가네요. 자 볼까요? 여기 네모 박스, 이게 빨간 네모 박스를 먼저 보자고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05년에서 2010년이에요. 와, 대충 2005년에서 2010년 계속 올랐네요. 그런데 대구는 오른 척 하다가 결국 떨어졌네요. 그렇죠? 얘는 오르고 있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방은 떨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2005년에서 2010년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맞잖아요. 지만 또 보세요. 자, 두 번째 칸입니다. 2010년 되니까 수도권 이렇게 막 떨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대구 보세요. 오, 대폭등하네. 완전 반대로 가네. 그죠? 완전 반대잖아요. 이 박스 한번 보세요. 이 박스. 이 박스, 두 번째 박스. 2010년, 2015년 수도권은 하락, 지방은 상승.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전 반대로 가요. 양쪽 다.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또 이것도 반대로 갑니다. 자, 이제 수도권 올라가네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21년까지. 그런데 대구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참 재밌는 게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완전 반대 움직였어요. 서로.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2015년에 19년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실제로 세 번째 칸 보세요. 수도권 상승, 지방 하락. 근데 2019년에서 21년 이때는 코로나가 터질 때인데 수도권도 상승하고 지방도 상승했어요. 신기하죠? 이때만 일치했고 또 한 번 더 22년 한 해는 수도권도 하락하고, 이거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 때문에 지방도 하락. 이 두 번 노란색으로 왜 칠해놨냐면 이때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냐 보자고요. 자, 23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은 올랐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방은 2년째 하락 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분들 신기하다, 놀랍다. 코로나 터질 때만 일치했고 그 전에 사이클상으로는 완전 100% 20년간 반대로 움직였네? 그러면 2년간 지금 지방은 떨어졌고 수도권은 올랐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나 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은 올라갈 것이고 수도권은 떨어질 것 아니냐. 이 논리라면 그래요. 보세요. 2023년, 24년 지금 현재 수도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방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거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반대라서 신기할 정도? 2025년 이후, 그러면 내년부터, 아니면 뭐 2026년 해도 돼요. 내후년. 자, 이 규칙이라면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은 이제 바닥을 치고 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건 있어요. 지방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상승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옛날만큼 상승할지는. 그렇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보실래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중심은 세종 폭락, 세종이 중심이에요. 이 세종이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세종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세종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세종이 지금 2년간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도중에 잠깐 상승하는 척 하다가 떨어진 건데, 자, 세종 폭락, 지방으로 확대했다. 즉 지방 전체 현재 상황, 집값 하락하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세종시 집값 폭락, 뭐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매물은 급증. 부산시 집값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영호남 하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급감. 대전시 하락 지속, 거래 급감. 물론 뭐 하락이라고 해서 폭락을 하고 간다는 건 아니고, 이 마이너스 0.01부터 마이너스 0.10 사이를 이 사이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대구시도 집값 급락, 미분양. 대구가 제일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세종과 대구가.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국토부가 어떤 발표를 했느냐. 국토부 장관이요, 부동산 시장 하락, 오늘 발표된 게 몇 개 있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명히 장관이 시장 하락기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제 규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집값 하락한다, 추세적 상승 어려움으로 갭 투자하지 말아라고까지 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전국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경제도 불투명하고 또 공급은 계속 확대될 테니, 자, 영끌 뭐 다주택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일부 지역 올라가도 대부분은 이제 정체하고 하락할 것이다.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 규제 강화. 종부세, 금투세 이건 폐지하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대출 금지 제한을 지속하겠다. 가계대출이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뛸 수 있느냐, 이 논리죠. 가계부채, 집값 거품 대비해라.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제 목표대로 270만 원 할 텐데 어떻게 뛰느냐. 지표 하락, 수도권 상승 대폭 축소, 지방 2년간 하락. 지금 현재 지방은 2년간 하락 중이고 수도권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하락 쪽으로 완전 방향을 틀었다, 이런 거죠. 거래량 없고 매물은 급증하고 매수 심리는 감소하고, 결국 또 하나 더, 수도권하고 지방은 등락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이 하락할 차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다고 지방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왜 세 가지 끝났다라고 표현하느냐. 230조 부동산 PF 폭탄 해체. 지금 상당히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설사가 좋아지고 있고 뭔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PF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요. 당연히 이금융권하고 은행권 부실은, 건전성은 더 악화됐어요. 여기 보세요. 집값 폭락, 구축 위기. 비서울 6억 미만 중저가 구축 아파트, 지금 구축이 공사비, 재건축, 리모델링, 즉 전국의 구축 70% 이상은 시세 차익이 어려울 수 있다. 사면 지금이 떨어졌어도 꼭지일 수가 있다. PF 폭탄. 금융당국이 9월달에 230조 PF 쏟아내기 막 추진. 오죽하면 엎어놓겠어요. 퇴출시킨다고. 여신전문, 증권, 저축은행 계속 불안합니다. 여기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평가등급 4단계로 나눠서 경국매 아예 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요. 사회 구조도 또 문제죠. 인구 급감, 집값 거품이 심하고 대출은 늘고 공급은 늘어나고,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죠. 자,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을 사고 싶은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놓쳤어. 돈 있는 분들은, 제 개인적 생각은 돈 있는 분들은 어차피 1, 2년 뭐 몇 개월 보지 마시고 강남 같은 데 한강변은, 제 말은 시정 일관이에요. 사세요. 폭락장 기다리지 마시고. 아니 30억씩 있는 분들이 뭐 1, 2억 싸게 사겠다고 했다가 이거 급등해버리면 못 잡아요. 특히 한강변 라인은 많이 뛸 겁니다.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 있는 분들은 왜 폭락장을 기다립니까? 돈 있으면서. 그 사이클 보면 몇 번이나 있다고. 다만 이거 보세요. 대부분은 돈이 없어요. 근데 강남은 가고 싶어요. 가격이 좀 내려와야 가고 싶어요. 그분들은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폭락장 주요 아파트 추이를 한번 이제 하락론의 입장에서 제시를 할게요. 압구정 현대 8차 2007년, 2014년, 2021년 자 12.8억이 자 9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40억 지금 현재 이제 5억 50억까지 올라왔어요. 사실상 50억. 오 그러면 다음에 얼마까지 빠질 거냐? 폭락장 오게 되면 폭락장이 안 오면 많이 안 빠지는데 오면 반토막 나요. 25억. 이때는 이제 잡을만 하죠. 대추등 음마 13.9억 8.5까지 빠졌다가 현재 28억 약 30억대 이제 넘어섰어요. 대치동 음마도. 근데 빠지면 반토막 17억까지 또 추락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언제일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기자촌 10억이 6억 3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4억 언저리 하지 않습니까? 14억까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요. 분당의 서현동 15마냥 12.3억이 6.7억 거의 20억 찍고 떨어진다면 1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적은 분들은 어차피 못 사잖아. 그러면 뭐 기다릴만 하죠. 그렇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요. 확률적인 문제도 따져야 하니까 이렇게 과연 떨어질 것인가. 있는 분들은 이 하락폭도 있지만 상승할 때도 이거 이 떨어진 것보다 더 뜁니다. 상승할 때. 특히 압구정이나 대치동이나 한강라인은 강남 한강라인 비싼 아파트 30억 정도 가는 것들은요. 떨어졌을 때 반토막 나는 것보다 올랐을 때 더 뛴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최근 1, 2년 보세요. 제 말 맞잖아요.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시고 기다리지 말고 없는 분들은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요? 무리해서 연끌하지 마시고 한번 올 겨울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경기 침체 집값 하락 부추긴다. 줄줄이 예정된 금리 인상에 다중 채무자다. 정말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요. 제일 심각한 게 다중 채무자예요. 38만 명이나 되는데 이익금융권, 비은행, 금리도 높은데 부채 총액이 183조. 1조도 아니고 183조. 정말 심각하죠. 영끌 20대 43조. 33%나 차지하죠. 20대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하우스푸어 위기죠. 주식, 집, 상투 예비. 와. 자영업자들은 또 편합니까 지금? 개인사업자 채무 664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총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100%가 넘었는데 1800조 그러죠. 여기 지금 664조예요. 자영업이 빚낸 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힘들어요. 이자 보상 배율 10곳 중에 5곳. 와. 지금 여러분들 좀비 기업 들어보셨죠? 이자도 못 갚는 기업 10곳 중에 5곳이야. 가계부채 가계대출 1806조 변동금리 77%나 되고 금리도 지금 높습니다. 4에서 7%로 기준금리는 인하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높아요.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높아요. 말은 뭐 스트레스 DSR이다 그러지만 예대차를 따먹기 위한 은행은 신났어요. 물론 정부가 저리로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겠죠. 은행만 신났죠. 은행만 저리하지 말라 하니까 고리로 때리는 거잖아요. 고금리로. 주요국 중에 1위. 가계부채 주요국 중에 1위. 큰일 났네요. 국토부 충격 발표. 경제성장 마이너스. 보세요. 성장률 마이너스. 2분기 0.2. 근데 3분기라도 좋았으면 좋은데 0.1% 상. 올해 지금 1분기 때 1.3 좋았는데 1분기 빼놓고 2분기 마이너스. 3분기 0.1 플러스. 이래놓고 어떻게 2.5를 맞출까요? 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4분기 때 좀 으쌰 힘내가지고 높여야 하는데 지금 얼추 봐도 지금 3분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2% 상승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분기 때 1.3%가 올라야 이게 1분기처럼 1.3%가 상승을 해야
올해 목표인 2.5%를 달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지금 2분기 3분기가 완전 떡을 쳤는데 높은 물가 금리가 이어지면 소비 급감 설비 건설 투자가 아예 그냥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삼성이 무너진 거예요. 투자를 안 해가지고. 원유 등 수입 급증 대기업 침몰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혁신 구조조정 SK 커뮤니케이션 매각 계열사 구조조정 하나 임원인사 단행하고 LG그룹도 임원인사 지금 대기업들 심각합니다. 대기업이 뭐 아주 다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어요. 더군다나 해외는 지금 좋습니까? 미국 말만 좋다고 하지 제조업, 고용, 성장 지금 경기 침체에 애써서 아니라고 하지만 신호 특히 제 개인적 생각은 트럼프가 되게 되면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경제 쪽에서 침체를 가질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우리한테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중국 경기 침체에 돌입 총부양책 비관적 와 중국은 지금 그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효과 안 나타나면 중국은 끝장입니다. 돈 더 투자한다고요? 전쟁 러우 이 톡 한 가지 끼어들었어요. 아파트 끝났다. 집값도 폭락하나 2023년 닮아가는 작년을 닮아가는 올해 뭐 이걸 닮아간다기보다도 지금 아까 수도권 올라가면 지방은 떨어지고 지방이 올라가면 수도권 떨어진다가 20년 동안 코로나 특수한 코로나 빼고는 다 일치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수도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 지금 그렇게 갔잖아요. 요즘 부산 집값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락 시작한다. 9월 정점 찍고 내리막길. 여름 올라가고 겨울은 좀 내려가고 하락장은 경기 지방 폭락장은 강남 서울이 위험한 거예요. 폭락장이 와버리면 상대적으로 많이 뛴 곳이 위험하지 떨어진 곳이 뭐 떨어질 게 뭐가 있나요? 하락 지표 매매 지표 떨어지고 있고 주요 지표 떨어지고 있고 매매 심리 지표 떨어진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요인 대출 문제 소극적 금리 인하 금리가 아직도 높아요. 경기 침체. 자 이제 이 자료를 보면 경매가 이렇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낙찰가율이 줄어들질 않아요.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안 줄어들어요. 자 그럼 미분양 주택 수는 지금 계속 보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게 문제입니다.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 그러죠. 입주를 했는데 미분양이 아직도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아파트 값은 한번 보세요. 서울. 8월달 대비 10월 28일 현재 아주 뜨끈뜨끈한 자료예요. 어제 자료예요, 이제. 자, 0.3일까지 같은 게 0.08, 마침내 0.0 두 개가 붙었네요. 자, 전국은 0.01. 전국이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지방 마이너스 수도권 플러스가 돼야 0.01이 될 거 아닙니까 전국이. 지방은 2년째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이번에는 KB 볼까요? 자,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꼭지 찍고 언제 8월 달에 쭉 내려오고 있네요. 아직 0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0.04. 그 다음에 전국 이 0인데 올라갔다 역시 내려오고 있고 0.01. 지방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광역시 계속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0.04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쭉쭉쭉쭉 다 내려가는 추세 아니나요? 자 이제 집값 상승과 하락 매매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별표 칠게요. 집 안 사요. 정부 대출 규제 효과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인다 라고 했는데 자 집값 급락. 지금 급락 입장에서는 대출이 중단됐어요. 꽤 오래가네요. 상승 부담되죠.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 침체 코스피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재차 올라갈 것이다. 겨울에 잠깐 주춤은 과거에도 8번 연속 여름 폭등 겨울에 주춤. 상승이 축소될 뿐이다. 관망이 늘었지만 하락 아닌 상승세.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출 금지, 원상 복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다. 기준금리는 결국 내려가니까 결국은 뛸 것이다. 재차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 집값 다 뛰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겠냐?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 국면이다. 집값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전략을 써야 하는데 오른다 떨어진다 양쪽이 다 있으니까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주점할 때 금매를 매입하세요. 항상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싸게 잡으면 좋지만 더 떨어진다고 못 잡잖아요. 올라가 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무주택 좋은 거 아니에요. 무주택에서는 탈피해야 돼요. 실수요자는 잡고 투자자는 서울 등 양극화 즉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서울에서 비싼 곳은 매입하고 서울도 싼 곳들은 좀 지켜보세요. 겨울을. 그리고 경기도나 지방도 비싼 곳은 매입하고 대부분 지역은 지켜보세요. 갈아타기 잠깐 조정장에 입지 물건 자본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싼 곳으로 갈아탈 때는 하루라도 빨리 던지고 지금이라도 겨울 기다리지 말고 그런데 싼 것들 갈아탈 때는 겨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비싼 게 더 떨어지니까. 자, 부동산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와글와글하네요. 자,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비하여 3배 이상 급등하였는데 오른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